자, 이번 강의는 이제 전기기기의 세 번째 챕터죠. 변압기로 갑니다. 변압기. 영어로는 트랜스포머 그러죠. 트랜스포머. 영화 제목이기도 했네요. 그치? 그래서 여기 T와 이 R을 따가지고요. 트랜스, TR 이렇게도 나타내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도란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도란스. 일본식이죠. 자, 한번 가봅시다. 변압기에 대해서. 자, 우선 우리가 교류 발전을 이렇게 이루어낸 거죠. 우리 전 시간에 동기발전기 했잖아요. 동기발전을 통해서 삼상이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1차 변전소를 통해서는 그쵸? 전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승합을 시키게 되고요. 또 이 송전 과정을 통해서 수십 킬로, 또 수백 킬로 이렇게 송전을 하게 되죠. 전압을 올려야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얇은 전선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용가, 집이라든가 빌딩 이런 데서 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높은 전압을 쓸 수 없잖아요. 15만 4천 볼트, 34만 5천 볼트 이런 것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2차 변전소를 통해서 이제 전압을 낮춘다. 그래서 강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15만 4천 볼트 이것을 22,900 볼트, 22,900 볼트 그러니까 킬로볼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강압을 한 거죠. 여기 15만 4천 볼트 이렇게 154였던 것을 이렇게 낮추고 그걸 우리가 2차 변전소 서브스테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일종의 변압의 원리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이것을 우리가 주상 변압기 그러죠. 이 전신주, 전주 위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얘를 주상 변압기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22,900 볼트를 우리 집에서 쓰는 220 볼트 또는 380V 삼상 이렇게 바꿔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도 이런 빌딩으로 보낼 때에도 그렇죠. 아파트 단지라든가 높은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도 주상 변압기에서는 몇 개 못 쓰니까 아예 그렇죠? 지하실 같은 데에다가 수변전 시설, 수전 변전 이렇게 얘기하죠. 전기를 받고 전기를 변성한다. 그래서 수변전 시설 지하로 이렇게 보내서 여기에서 역시 22,900V를 380V 성간전압 또는 상전압 220V 이렇게 바꿔서 빌딩으로도 이렇게 보내게 된다는 얘기죠.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사실 조금 유별하고 좀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다루게 되는 모든 전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상 이 변압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변압기하고 뒤에 나오는 유도전동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송전 그리고 이 부분을 배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삼상을 발전시켜서 삼상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렇죠. 삼상 동기발전기를 쓰게 되고요. 회전 계자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60Hz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자를 돌리는 원동기의 그쵸? 에너지에 따라서 뭘 이용하느냐, 물의 힘을 이용하느냐, 불, 그쵸? 화력이나 원자력을 이용하느냐 이렇게 해서 또는 태양광 발전도 있죠. 태양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을 이루어내서 이렇게 1차 변전소에서는 승합을 통해서 전력 손실이 감소하고요. 전선 굵기도 감소하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올려버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송전 과정을 거쳐서 송전 과정에서는 66, 154, 345, 765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승합을 통해서 올린 뒤에 2차 변전소 이런 것도 이제 공칭전압이라고 하죠. 전선로를 대표하는 성간전압을 공칭전압. 그래서 여기 2차 변전소에서 이제 22,900V로 강압을 시킨다는 얘기죠. 압력을 떨어뜨려서 거기에서 다시 그쵸 각 수용가로 보내기 위해서 주상 변압기 22,900V 이것을 220V로 바꾸어서 집으로도 보내고 그렇죠? 이렇게 빌딩으로도 보낸다. 지금 그 얘기죠. 얘기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보통은 수용가에서는 한 3kVA 우리가 변압기의 단위를 이제 앞으로는 볼트 암페어 이렇게 쓸 거예요. 얘는 이제 피상 전력을 쓰는 거죠. 보내주는 그렇죠? 피상 전력의 단위를 볼트 암페어를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용가에서는 한 3kVA 쓴다 이렇게 보고요. 보통 주상 변압기 한 대가 담당하는 것이 100kVA 정도이기 때문에 한 대가 한 30여 집 정도를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역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수전시설, 수전설비, 변전설비를 합쳐서
수변전 설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역시 22,900V를 220이나 380 그렇죠? 그러니까 성간전압이 380인 거고 상전압이 220인 그렇죠? 그런 전압으로 바꿔서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변압기 생긴 모양을 보면 여기 이제 수변전 시설 지하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몰드 변압기라고 하는데 몰딩이 되어 있는 이런 몰드 변압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상 변압기에 이렇게 달려 있는 이게 주상 변압기죠. 거기에 이렇게 3상이 공급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22,900V를 통해서 강압을 시키죠. 그래서 220V 이렇게 강압을 시켜서 보내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쓰는 이런 것들도 220V를 뭐 12V나 또는 5V 이런 걸로 바꿔주는 역시 변압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론적으로 살펴보겠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변압기를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철로 만든 그렇죠? 철심을 두겠다는 거죠. 철덩어리를 이렇게 만든 상황에서 기본 원리부터 살펴보니까요. 내부 뭐 구성품이라든가 구성물질 이런 것들은 뭐 차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우선은 이런 철심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감아둔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나전선은 아니에요. 여기가 다 절연이 돼 있는 그래서 한 번 감고 두 번 감고 이렇게 절연이 되어 있는 선으로 얘를 쭉 이렇게 감아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1차 측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에다가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주면 I1이라고 하는 1차 측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얘를 이제 2차 측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뭐 부하 측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우리가 2차 측 여기에다 부하를 달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압과 전압을 이렇게 주게 돼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일종의 얘가 코일을 지금 만들어준 상황이죠. 거기에서 자속이 흘러서 이 자로 철심을 통해서 바로 자속이 만들어져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자, 자속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전자기학이나 회로 시간에 배웠었죠. 바로 코일에서 자속이 발생하게 되면 이 녀석을 반발하려고 하는 그쵸? 이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면 싫어, 나는 변화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가 이 반대 방향으로 그쵸? 기전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얘의 반대 방향으로 자속이 이렇게 발생했죠. 자,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그쵸? 손을 이렇게 움켜쥐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론 자속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코일에서 그렇죠. 나는 이 자속의 변화가 싫어 라고 하는 이 반대 방향으로 역시 자속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서 이원이라고 하는 이거에 반대되는 역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아무튼 이 자로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간 것이 역시 이거 2차 측에 해당되는 이렇게 감은 그렇죠? 코일 안으로 이렇게 철심을 통해서 파이2라고 하는 2차 측으로 자속이 흐르게 되면 역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역시 이쪽으로 흐르게 되니까 얘는 이걸 또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그쵸? 다시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 파이에 의해서 다시 기전력이 E2라고 하는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그 E2에 의해서 그쵸? 바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바로 이쪽 단자 측에 V2라고 하는 전압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본 과정에 의해서 지금 V1이 공급되었을 때 그쵸? 파이1이 발생이 되고 또 파이1에 의해서 여기 E1이 발생이 됐고요. 또 이 파이1이 계속 이렇게 자로를 타고 철심을 타고 흐르게 되면 그쵸? 이거에 반발하려는 그쵸? 성향 때문에 여기에서 저절로 E2라고 하는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단자전압 V2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V1이 결국 최종적으로 V2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본 거죠. 그럴 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기전력,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E2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결론적으로 4.44 FM8 앞에서 본 거죠. 우리 동기발전기에서도 한상의 기전력 4.44 FM8 거기에서는 이제 건성계수인 KW가 붙었었지만 똑같네요. 똑같아. 4.44 FM5라고 하는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결론 권수비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코일을 감은 이쪽에 감은 횟수를 N1
2차 측에 감은 횟수를 N2라고 했을 때 이 권수비, 감은 그렇죠? 횟수란 얘기죠. 그것들의 비율이 우리가 N 또는 A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은 결국 그렇죠? N2분의 N1을 뜻하는데 최종적인 결론으로는 E2분의 E1 여기에 있는 E2분의 E1 그것이 또 V2분의 V1 N2분의 N1 근데 오호 얘는 좀 다르네요. 얘는 전류의 B는 I1분의 I2로 그쵸 여긴 다 2인데 1이고 다 1인데 2로 얘만 좀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론적으로 얘는 루트 R2분의 R1 순서는 똑같네요. R2 R1 요 많은 것들과 순서는 동일한데 얘는 루트가 붙는다는 거 이런 결론을 한번 이제 얻어보자 그 얘기라고요. 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이 번합기의 원리는 왜 이렇게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V2라고 하는 전압이 결국 튀어나오게 된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리는 바로 전자유도 작용에 의한 전자유도 법칙이죠. 이건 패러데이 렌치에 의한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오호 얘가 역시 만들어지는데 이때 자 V1을 우리가 가했을 때 아까 살펴봤죠. V1에 의해서 여기 흐르는 얘는 교류기 때문에요. 직류에서는 이 변압기를 이용할 수가 없죠. 교류에서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왜? 바로 이 I1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시시각각 이런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자속 phi1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쵸 기전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역기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회로이론이나 전자기하게 살펴본 대로요. 여기는 반대 방향, 이 렌치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죠.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감은 횟수만큼 이렇게 E1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E2도 마찬가지죠. E2도 여기에 phi2가 흐르게 되면 phi2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phi2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몇 번 감았냐에 비례하면서 이렇게 여기에서도 기전력 E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I1을 자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는 정연파 60Hz짜리 우리가 쓰고 있는 정연파가 공급이 될 테니까요. 자 한번 가봅시다. I1이라고 하는 값이 그쵸? 최대값의 sin 오메가 t 이런 만약에 전류가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phi 역시 어떻게 될까요? phi 역시도 사실은 이 i가 변하게 되면 phi도 늘 일정한 값이 되는 게 아니라 phi 자체도 이런 정연파 형태의 변화를 갖게 되면서 얘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phi1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phi m의 sin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가져다 놓고 이때 우리가 유기기전력 E1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것을 이제 한번 유도를 해보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phi1이 phi m의 sin 오메가 t니까요. 요거 대신에 그렇죠? phi m의 sin 오메가 t 이렇게 얘를 대입하고 이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값들을 t에 관해서 미분하라 지금 그런 얘기죠. 근데 phi m은 이제 상수 취급하면 되죠. 변수는 t니까. 그래서 sin 오메가 t만 우리가 미분해주면 되죠. sin 오메가 t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겉미분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값이 t 아닌 t에 관한 어떤 식이 주어지면 한 번 더 속미분을 해야 돼요. t에 관해서. 그래서 속미분해서 오메가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 대신에 미분한 것이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이때 phi m은 지금 상수로 그대로 남아있죠.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때 사실상 자 이 부분 우선 얘는 그쵸? 위상이 좀 바뀌긴 했죠. 그치? 코사인이 되긴 했는데 일단 최대값만 따지자면 요거죠. 요거 최대값이 요거니까 최대값 요것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실효값을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이 최대값을 가지고 실효값은 어떻게 줘야 됩니까? 바로 우리 사인파에서 정연파에서 실효값은 루트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로 나눈 거고요. 이때 오메가는 각 주파수, 각 속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E 파이 F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 대신에 E 파이 F를 대입해서 그러면 E 파이하고 루트를 앞으로 빼볼까요? 그치?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즉 E 파이를
지금 루트 2로 나누고 나머지 fn 파이 이걸 그냥 간단히 fn 파이로 썼어요. 그리고 루트 2분의 2 파이를 계산해 보니까 얘가 대략 4.44 값이 나온다는 거죠. 아, 그래서 바로 이 기전력의 크기 자체가 4.44 fn 파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었구나 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파이 대신에 파이는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이 대신에 bs를 써서 4.44 fn 파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때 기전력 자체가 4.44 fn 파이다 이 결론 요거죠. 4.44 fn 파이다 라고 한 이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미분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수비로 가보는데요. 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건 역기전력이었죠. 여기 이 원에 만들어지는 값이 바로 5 이거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파이 1이 흘러서 이 2차 측으로 파이 2가 흘렀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기전력 역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요 녀석에 반발하는 그쵸?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우리가 권수비를 이렇게 정의를 해보는데요. 결국 권수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뭐였냐면, 자, V1이 가해졌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의 변화 그리고 자속에 의해서 E1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자속이 다시 얘를 통과하면서 E2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E2가 바로 V2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는 V1이 E1, E1이 E2, E2에서 V2로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우선 여기에서는 우리가 크기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른 어떤 손실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이상적으로 모든 값들이 이상적으로 존재한다, 이상적으로 우리가 따져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크기 자체는 V1과 E1이 같게 되고요, 역시 V2도 E2와 같게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 E2분의 E1을 한번 구해보면, 우리 아까 E2가 요거였잖아요. E2 그리고 E1이 요거였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 넣은 겁니다. E2분의 여기 E1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역시 이 자속도 밖으로 새나가는 자속이 없이 즉 파이 1이 파이 2로 그대로 전달된다 이렇게 보면 이 둘의 그쵸? 값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둘이 약분시킬 수 있고요.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어서 아하, 이거 n2분의 n1 자체가 바로 E2분의 E1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고, 또 크기만을 생각해 보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인 변압기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E2에다가 V2, E1에다가 V1을 그대로 대입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아, 그래서 얘를 이제 이대로 써주게 되면 결국 뭡니까? 이 권수의 비가 전압비와 같네. 권수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 여기에서 나오는 전압의 비가 바로 권수비와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쵸? 이것을 이제 권수비라고 하고, 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쭉 이런 결과들이 얻어내기 위한 과정들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자 그런 의미고요. 내용 자체는 사실 쉬워요. 이 결론 쉽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그 과정을 이제 따라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상적인 변압기일 때 이 전력의 입장에서 보면 뭐 전력을 이렇게 공급했는데 나가는 전력 차이가 없다는 거죠. 공급한 전력만큼 그대로 전력이 빠져나간다. 즉 어떤 새는 이런 손실이 없다고 우리가 일단은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자, 입력되는 전력은 V1 I1이겠죠. 그리고 여기 2차 측 부하측으로 나가는 전력 역시 V2 I2니까 분명히 둘은 같을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자, 이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얘를 좀 변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V2분의 I1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V2를 여기 분모로 이렇게 내려보내고요. 또 I1은 이쪽, 그렇죠? 분모로 이렇게 내려보내서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아하, V2분의 V1을 전류의 입장에서 구해보면 얘는 I1분의 I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 덧붙여서 한번 써보면 V2분의 V1 대신과 같은 B는 얘는 I1분의 I2.
아, 얘만 좀 특이하네요. 나머지 지금 V2분의 V1, N2분의 N1, E2분의 E1 그것이 건수비였는데 전류 요 녀석만 I1분의 I2 바뀌네요. 얘만 좀 특이한 점이란 얘기죠. 또 이번에 전력을 이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제 전력 I제곱 R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P는 VI이기도 하지만 이제 I제곱 R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I1의 제곱 R1 이쪽으로 나오는 전력 그쵸? I2의 제곱 R2 이렇게 둘은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역시 이런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여기 요 녀석을 분모로 지금 내려보낸 거죠. I1의 제곱 그리고 여기 R2를 이쪽 분모로 내려보낸 거죠. 그래서 I1의 제곱분의 I2의 제곱은 R2분의 R1이다 라고 하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었고 아, 이 식을 만들어내려면 이제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를 씌워주면 I1분의 I2는 루트 R2분의 R1이라고 하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결론적으로 이런 식을 얻어낼 수가 있죠. 아하, 우리 건수비를 A 또는 뭐 N 이렇게 표현한다면 기본적으로는 N2분의 N1을 뜻한다는 거죠. 분모가 2입니다.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럴 때 V2분의 V1, E2분의 E1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여기 I가 좀 특별하다고 그랬죠. 특이한 녀석. 그렇죠? I가 특이해요. I1분의 I2로 얘는 오호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저항 입장에서의 B는 루트가 붙는다는 거죠. R2분의 R1 순서는 동일하지만 루트가 붙고요. 이것을 이제 교류니까 임피던스 입장으로 봐도 당연히 Z2분의 Z1이 되겠죠. 여기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저항이 없이 이제 리액턴스 입장에서만 살펴본다면 뭐 X2분의 X1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우리가 리액턴스 얼마입니까? 오메가 L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 대신에 여기에 오메가 뭐 L1 이쪽에 오메가 L2 이렇게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분되면서 루트 L2분의 L1이다 이렇게도 인덕턴스 입장에서도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변압기가 도대체 언제 쓰이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유기기전력 E 얼마입니까? 기전력 4.44 FM5 이렇게 나온다는 것과 방금 여기서 했던 이 권수비의 정의 이 권수비에 의해서 여기 입력전압, 출력전압 1차 측, 2차 측 그쵸? 그때의 비율이 이렇게 결론 난다라고 하는 결론 두 가지를 사실 크게는 얻어낸 거죠. 그 과정을 한번 공부를 해본 거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